내가 뭐 매사에 적극적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거 무조건 좋아, 유리해, 이것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은 적극적으로 사시는 분들, 그렇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꽤 적극적으로 살아온 편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배우를 할 때도 제가 배우를 했었거든요. 저보다 적극적인 분들을 많이 못 만나봤던 것 같아요. 소위 채갈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빠짐없이 다 채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온 뒤부터 생각을 해보면 한 15년 정도는 계속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믿고 살았거든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인생이 유리해진다. 실제로 그 덕분에 기회도 꽤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적극성을 좀 조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제가 적극적으로 살아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지금은 왜 적극성을 조금 조절하며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매사에 적극적으로 살아보니까 확실히 좋은 점은 있어요. 많죠. 나를 어필하기가 일단 되게 좋고요. 기회가 많아져요.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기회를 나서서 딱 채갈 수가 있죠. 세상에는 나서기만 하면 채갈 수 있는 기회들,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수련회나 이런 거 갈 때 장기자랑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쯤은 누구나 저기 올라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죠. 나는 노래 못 하는데, 춤 못 하는데, 못 나서겠다, 뭔가 부끄러워서.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이제 뮤지컬 배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막 열심히 배우고 연습을 해서 이제 프로 무대에서도 뛰고, 그러다 이제 유튜브에서 한 번씩 학예에서 뭐 수련회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들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무대들을 이제 커서 보게 되잖아요. 이제 제가 춤은 잘 몰라서 이제 노래를 보면 되게 미숙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전혀 잘 부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막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되게 귀엽고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냥 실력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그냥 조금만 부를 줄 알았으면, 그냥 조금만 자신감이 있었으면 그냥 올라가도 충분히 괜찮았을 실력이었겠다. 내가 어릴 때 뭔가 실력이 모자라서 못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무대였겠구나. 그 수련회 장기자랑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아니 근데 어렸을 때는 저 무대에 있던 친구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잘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을까? 그냥 이거를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나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우라가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보니까 이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조금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서서 딱 꿰차면 되는데, 가져오면 되는데, 이제 소위 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서 그거를 못 가져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기회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뭐 특별히 뛰어나서 엄청나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회가 생겼을 때 쓱 잡아온 거,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 어떤 기회가 생기잖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 기회를 얻기에 대부분 분들이 사실 실력이 차고 넘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실력을 가졌는데 안 나선다고? 이런 경우가 전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를 할 때도 좀 보면요. 명백한 기회거든요. 이거는 뭐 다 부를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드는 예 중 하나가, 이제 뭐 음악 감독님이 이거 불러볼 수 있는 사람 하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좀 고음을 못 하는데 해도 절대 그 사람이 못 부르는 음이 아니거든요. 그 배우면은 조금 힘을 줘서라도 부를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마다 물론 생각은 다 다르겠죠. 이게 명백한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눈치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샤이해지는 거죠. 그냥 여기서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냥 바로 내가 그걸 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회에서는 손만 들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이다라는 것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이것은 확실한 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실력보다 좋은 기회가 더 좋다. 제가 이거를 많이 듣고 피부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기회를 얻으면 성장하기도 수월해요.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잖아요. 100번 물어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거에 낫다. 근데 백견이 불여일행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봐도 직접 해보는 거랑은 또 달라지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수월해지죠. 그리고 기회를 쟁취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를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도 횟수를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그게 보상이 성공이 됐던 돈이 됐던 인정이 됐던 명예가 됐던 그런 것들을 얻어볼 수 있는 시도를 내가 할 수 있는 횟수를 높인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곧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개념도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아보니까 이런 이점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무조건 유리하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매사에 적극적인 태도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효과도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제 생각이 이게 무조건 유리하진 않구나. 이게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다.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어디서 그걸 느끼게 됐냐면 이제 사회를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 뭐 배우를 하면서도 적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금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삶을 살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좀 소극적인데 해도 그분이 기회를 못 얻거나 못 살리거나 못 살지 않더라고요. 성공을 못 하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제 아내가 딱 그렇게 살거든요. 아내는 저랑 정반대의 스타일이에요. 어필도 딱히 안 하고 적극성이 그렇게 강한 타입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스타일로 살아가면서 성과를 내면서 잘 살더라고요. 이제 적극적이지도 않고 어필도 안 하는 데다가 이제 좀 슬로우 스타터 스타일이거든요. 막 처음부터 우와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무던하게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뭐 변화를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죠. 어필과 적극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적극성의 장점,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이렇게 얻으면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지만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적은 기회를 천천히 이렇게 갖고 가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그렇게 이 적은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그런 확률을 계속 꾸준히 높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점이 꾸준한 타입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회는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좋지만 어떤 기회들은 많이 얻는다고 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많이 얻으면 좋은 기회들은 보상이 짧은 경우죠. 얻자마자 조금 해보면 바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사회에도 있지만 장기자랑 같은 게 딱 그거잖아요. 나갈게요 한 다음에 몇 주 연습해서 딱 올라가면 끝나는 거. 이런 프로젝트성 기회는 뭐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좋죠. 뭐 작은 수줍거리, 작은 일감, 잠깐 뭐 프로젝트성 감투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얻은 기회를 잘 살리면서 키워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얻은 시점부터 보상이나 성공까지 꽤 오랜 시간 버티면서 꾸준히 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인 거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기회를 얻은 시점부터 보상의 시간이 멀잖아요. 그리고 보상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상은 더 크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많은 기회를 받는다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산다. 기회를 적게 받은 사람보다 더 잘 산다.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많은 기회를 얻어도요. 만약에 그 기회들이 좀 보상의 시간이 멀다. 좀 난이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서서 내가 호기롭게 채가는 것만으로는 뭔가 실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때는 역량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때 역량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너지만 쓰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안 좋은 경우가 뭐냐면 그럼 상대방도 하겠다고 해서 기회를 줬는데 택도 없어. 이게 기회를 줘도 제가 항상 이렇게 채가면은 웬만하면은 다 성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드리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들은 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택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의 실력이 필요한데 내가 10을 갖고도 망설이는 거에 의해서 제가 그냥 좀 나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5만큼은 적어도 해줘야 되는데 막 1밖에 없는데 내가 적극성이라는 무기로 그거를 들이대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딱 뭘 했는데 1밖에 안 되면 오히려 상대방도 짜증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량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깨달은 것이 적극적인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어차피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 삶을 바꾸거나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보상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살려서 큰 보상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를 얻은 시점부터 보상까지 좀 꾸준히 버티고 실력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이렇게 큰 보상이 생길 기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리느냐가 이 기회를 한 번만 잘 살려도 많은 기회를 얻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을 확률, 더 큰 보상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성격과 무관하게 이러한 기회들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기회가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죠. 그리고 모든 것은 저는 유한하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능력은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다고 해서 내가 뭐 적극적으로 살아서 기회도 얻고 보상도 막 쓸어 모은다고 해서 이 모든 것에 제가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다고 이 기회들을 다 잘 실현시키고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를 배분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실력, 버티는 꾸준함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많은 기회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꾸준함이 뒷받침되려면 당연히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선택과 집중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보면서 그리고 제 적극적인 삶을 살면서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래서 무조건 유리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든 아니든 적절한 실력, 버티는 꾸준함, 그리고 에너지 배분과 선택과 집중. 이것들은 꼭 필요하게 되니까요. 막말로 주연 배우를 맡아도 실력이 없고 이런 수많은 주연 배우들이 느끼는 중압감, 뭐 시기, 질투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큰 기회가 와도 내가 그거를 롱런하는 주연 배우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뭐 적극적으로 내가 채가봤자 유지 못하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성격이라는 것, 이런 나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명과 암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무기, 내가 가진 성격, 내가 뭐 매사에 적극적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거 무조건 좋아, 유리해, 이것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성격의 명과 암,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이제 좀 잘 고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장점만 존재하는 스타일은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사람은 많이 나서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가져오는 대신에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유지를 하려면 두 가지가 내가 타고나게 에너지가 엄청 뿜뿜하는 그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 사생활을 이런 기회를 실현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린 유한하니까요. 내가 아무리 뭐 무한대의 가능성 다 가져와 내가 열정으로 다 해보겠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안 된다고 점점 깨닫는 게 저는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튼 적극적인 사람은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 대가로 이제 기회를 쟁취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의 보완으로 적극적인 사람도 에너지 분배와 선택과 집중 이거에 대해서는 꼭 고민이 필요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극성을 조절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기회를 많이 받아도 저도 이제 살면서 물론 이제 아직 에너지가 막 달린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그렇게 나이가 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좀 배분이 필요하겠다는 느끼거든요. 저도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언가 확실한 것을 이루고 싶지 많은 경험을 이제 막 다양하게 해볼 시기는 점점 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극성을 조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은 기회를 쟁취하는 것보다 제 아내처럼 적은 기회라도 잘 가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 힘이 중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적극적이지 않다, 매사에 좀 적극적이지 못해서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억지로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가진 무기가 다르고요. 담을 수 있는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릇에. 내가 남들 앞에서 나서기 힘들고 에너지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리고 나는 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매사에 적극적인 게 좋은 것 같아. 나도 좀 적극적으로 살아보자. 나를 어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그래, 열심히 나를 어필하자. 이렇게 해서 다짐한다고 한들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 나가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냥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냥 변화만 추구하고 어떠한 기준점을 만들고, 아 나는 왜 여기 못 도달하지? 어차피 그거 며칠, 나를 불태워봤자 며칠 못 가거든요. 몇 달. 그러면은 이제 그 나는 기준점에 닿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또 게으르지? 아 나는 결국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자존감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극적이지 못해. 근데 적극적이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적극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 정도의 극단적인 변화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삶을 잘 살 수 있고요. 기회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다만 뭐 변화를 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극단으로 0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모습을 좀 고수하고 유지를 해야지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다고 0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면은 다 조금이라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공격성이죠. 공격성이 있으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공격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나를 방어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이든 다 필요해요. 적극적인 사람도 저처럼 이제 내가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조금은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소극적인 태도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래 너무 기회가 없으면 내가 실현할 것 자체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적극성을 구해야겠다. 이런 정도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0으로 가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쉽게 말하면 나는 소극적으로 절대 안 하고 살 거야. 소극적인 건 나쁜 거야. 적극적으로 절대 안 나설 거야. 난 남들 앞에서 나서는 편이 아니야. 난 어필하는 거 안 맞아.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너무 이렇게 고착화시키고 고집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그래 너무 변하고 싶어. 내 지금까지의 삶의 그러한 흐름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하는 모습 앞에 딱 한 단어만 좀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죠. 조금만 더. 그러니까 조금만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되겠어가 아니라 조금만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겠어. 내가 조절하는 사람이 되겠어가 아니라 조금만 더 조절하는 사람이 되겠어. 어차피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180도 바뀌는 게 변화라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아이 잘했네. 아이고 잘하네. 이런 개선의 의미도, 밸런스의 조절도 다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어가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갈아 끼우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덧붙이는 느낌인 거죠. 나한테 여기에 걸 떼서 여기다가 바꿔서 요만큼 더 붙인다. 약간 요런 개념으로 가는 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일 베스트는 실력도 있고 꾸준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이기까지 하면 최고죠. 기회를 다 얻으면, 거기다 에너지까지 좋으면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아요. 진짜로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볼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억하는 한에서 이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밀리잖아.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탑에 있어도 이렇게 뭐 꼴등 이런 것까지는 좀 곤란하겠지만 중간만 해도 다들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 탑 부자가 되겠어, 뭐 엄청나게 높은 커리어를 가겠어, 막 이런 목적이 아니면요, 뭐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내가 중간에 위치한다 하더라도요. 뮤지컬 배우들도 노래, 춤, 연기 이렇게 보통 세 개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탑인 배우는 없어요. 그냥 대부분 어떤 사람은 연기를 잘하지만 노래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연기랑 춤을 잘하지만 노래는 약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는 잘하지만 춤이 약해, 연기는 살짝 어색해.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고 바꾸려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보통은
키우고 더 어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최고의 조건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대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산다, 자기 어필의 시대다, 자기 PR의 시대다 이런 말들도 많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되게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PR, 적극성 이런 것의 형태도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즘도 그 부분이 분명 남아있죠. 사람들끼리 대면을 하니까요. 예전에는 적극적인 사람,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은 저요 하고 이제 손들다든지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좀 어필하고 무대에 뛰어 올라가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어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성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어필이라는 걸 꼭 얼굴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잖아요. 뭐 비대면으로도 하고 블로그, 유튜브, 심지어 나 얼굴은 안 나오고 가상의 캐릭터로도 어필하는 시대인데 꼭 내가 이 적극성을 띠겠다고 해서 꼭 이렇게 대면에서 막 나서고 목소리 높이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로 저를 PR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유리하게 사는 것, 뭐 적극성이 됐든 적극성이 없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어떤 특정 유리한 성격이 있어서 그 성격으로 바꿔야지가 유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성격이 나의 고유의 성격과 나의 기질이 유리하게 적용될 판을 찾는 게 저는 유리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고유의 성격, 재능, 기질, 능력 이런 거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판때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막 나서야지, 어필해야지 유리한 직업이나 자리가 있고요. 좀 자제하고 꾸준히,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또 유리한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격보다는 무언가를 하고 있고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리고 무언가 시도해보고 있다. 이런 것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것의 공통점은 언젠가 기회를 잡으셨다면 꾸준히 버텨나가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혼란한 세상 잘 버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적극적으로 살아보니까 적극성의 장점은 이제 기회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성장이 빠르다.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에너지 소비가 높다. 그리고 많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꼭 잘 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이지 않아도 적은 기회를 얻고 잘 굴리면서 잘 그것을 키워가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가진 무기들을 잘 활용하며 살아간다면 꼭 적극적으로 살지 않아도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요. 성과를 내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떤 내 부족한 성격을 바꾸겠다, 유리한 성격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성격과 기질, 능력이 어떤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잘 찾아서 유리한 판, 유리한 직업, 유리한 자리를 찾아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는, 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